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그 혐의가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범죄를 제대로 적용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록, 검찰 수사 기록, 특검 수사 기록, 그리고 법정 녹취록,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을 근거로 분석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18개입니다. 18개고 그 법률 위반 행위는 5가지예요. 범죄 혐의 18개를 이제 5개의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거냐? 뇌물죄 위반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다음에 강요죄, 강요미수죄,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 5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 최초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난 그 결론은 뭐냐? 대통령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관여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하고 강요죄하고 강요미수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딱 3가지. 그런데 특검,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이 팀에서 뇌물죄를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여한 것은 이건 뇌물죄다 하고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따지면 하나예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여했다는 그 행위인데 쟤는 지금 4가지를 엮어놓은 거예요. 4중으로 엮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그냥 엮어버린 거예요. 자, 이 4죄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이 어떻게 판결했느냐? 대부분이 작년 8월 29일 날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뇌물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무죄다고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18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총액수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합쳐서 낸 총액수가 774억입니다. 근데 이 특검, 박영수 특검 어떻게 했느냐? 다른 17개 기업을 싹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유독 삼성그룹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이 204억입니다. 이 204억이 뇌물이다 하고 주장하고 이걸 그냥 공소사실에 기재를 한 겁니다. 이 뇌물죄 주장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월 29일 날 무죄다. 근처가 없다. 왜? 판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게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몇 장 안 되는 판결문인데 판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딱 이래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한 대가 관계를 인식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4가지 혐의, 뇌물, 강요미수는 무죄가 났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직권남용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참 대법원의 참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판결문에 유죄라고 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설립 모금에 그럼 직권남용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두 재단에 대한 전체 출연금 규모와 설립 일정 등은 청와대가 미리 정해놓은 뒤
청와대가 미리 정해놓은 뒤 정경련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주체가 있어야 돼요. 누가 직권남용을 했고 누가 남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소위 뭐 현대자동차에 광고 내라라, KT그룹에다가 누구 인사해라, 그거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거 하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대통령 직권남용 아니다, 무죄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전 대통령 혹은 피고인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미르재단하고 케이스보재단 설립보건 부분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피고인 안 나옵니다.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자, 왜 청와대라고 했을까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하고 모금에 관여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라 하면 되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원 피고를 했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청와대라고 했을까요? 대법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한 주체다 하고 단정하지 못한 겁니다. 단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겁니다. 대신에 대법원은 저는 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편법을 씁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 미르재단과 케이스보츠재단과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에서 판단하고 무죄라고 생각되면 무죄를 선고하라고 그런 점을 지적한다 하고 이 판결문을 써놨습니다. 아니, 대법원이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무죄라고.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이 판결하면 될 걸 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떠넘겼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만약에 미르재단, 케이스보재단에 대한 직권남용 이게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탄핵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쓴 헌법재판소, 그 탄핵 결정문이 허위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대법원도 소위 말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헌법재판소 너 결정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경련에 지시했다. 대통령이란 표시도 못하고,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해서 판단해라. 그리고 무죄라고 딱 판단이 되면 무죄 선고해라 하고 파기환송 판결문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재산 제2권에서 제가 미르재단, 케이스보재단 이 설립과 모금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하고 차은택 두 사람이 주도했다. 거기에 정경련 상근부회장 이성철이가 약간의 협조 내지는 방임자 뭐 했다는 거 제가 이 책에다가 이거에다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수사기록, 법정 녹취록 다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책 내기 전에 이 책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의견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대통령 사건, 특히 미르재단하고 케이스보재단 설립과 모금 부분은 직권 파기를 해야 된다.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하는 의견서를 요약해서 하고 이 책 내용 전체를 제가 다 첨부해가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저를 도와주고 있는 김땡땡 변호사, 그분 이름, 두 사람 이름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쓴 내용 사실이 아니다, 기록 읽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1심, 2심 판결만 보고 있지 기록 전체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이 방대하고 보람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내 기록 전부 내 복사하겠다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대통령께서 나섰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은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진실규명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작업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7월 10일 날로 지금 선고, 파기환송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승마뇌물 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의견서도 제출할 겁니다.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관계, 그것도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대통령 사건 기록 전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스캔을 떠서 USB에 담아서 서울구치소로 보내드린다라고 방송을 했더니 이제 몇몇 시청자분께서 혹시 그 뭐 기록 빠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서 다 기록 안 해주고 그런 우려를 표시하던데, 자, 대통령 사건 기록은 500페이지가 거의 500페이지 단위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1권, 책 2권, 책 3권씩으로 쭉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책 1권은 제 앞에 이제 목차가 붙어 있고, 1년 번호가 쫙 매겨져 있습니다. 누가 빼간다든지, 누가 이거 뭐 조작한다, 그걸 없애려고 1년 번호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어느 기록을 빼서 뭐 복사해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또 제가 기록의 대부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통령께 보낸 USB, 그걸 제가 갖고 온 기록 대조하면 다 확인합니다. 어느 부분 빠졌다 하는 건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승마뇌물과 관련된 진실이 뭐다, 그리고 법리, 승마뇌물은 뇌물죄냐 아니면 제3자 뇌물죄냐 해가지고 법리 다툼이 아주 치열한 그 부분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같은 대법관 한 5분이 이거는 제3자 뇌물죄 성립 안 된다라고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은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